오늘은 제가 초견하는 영상을 좀 공유해 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들으실 곡은 쇼팽 녹턴 15번 F 마이너 작품 번호 55-1입니다. 이 곡을 지금 초견하게 된 경위는 저는 선생님하고 레슨을 하면서 쉬운 곡 하나, 챌린지가 되는 곡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베토벤 비창 소나타가 저한테 워낙 크게 챌린지가 되는 곡이어서 한동안 요것만 좀 연습을 했었고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쉬운 곡 하나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곡들이 물망에 올랐는데 제가 쇼팽을 제대로 한 번도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고 쳤던 곡도 쇼팽 왈츠 10번 정도가 다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쇼팽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왈츠나 녹턴은 전부 다 쳐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왈츠는 어쨌든 한번 쳐본 적이 있으니까 녹턴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녹턴 C 마이너 치고 싶다 이렇게 말했더니 다 쳐도 되는데 그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녹턴을 처음 칠 때는 보통 2번을 추천을 많이 해주신대요. 근데 제가 맨델스존 봄 노래를 안 좋아한 것처럼 녹턴 2번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하냐면 그 곡이 저한테 주는 느낌은 굉장히 더운 햇살도 엄청 뜨거운 그런 곳에 있는데 누가 히터를 틀었어요. 그리고 방에 문도 없어요. 창문도 없어요. 문을 열 수 없어. 엄청 습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지금 패딩까지 입고 있어요. 근데 누가 또 히터를 더 세게 틀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의 갑갑함이 있는 곡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해맑아서 제가 옆에 있으면 제 위선이 드러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빼고 다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같이 고르게 된 곡이 이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 곡을 다음번에 레슨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장조곡을 좀 골라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단조곡을 하게 됐네요. 이 곡은 선생님이 쇼팽 처음 칠 때 박자까지 헷갈리면 너가 너무 고생을 할 것 같으니까 지금 또 쉬운 곡을 고르는 중인 거니까 박자라도 정박으로 떨어지는 걸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곡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초견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해보면 저는 초견을 되게 못해요. 초견이 저한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음표들을 인지를 할 때 한 번에 3개의 음표 이상을 잘 인지를 못해요. 근데 피아노의 경우에는 한 번에 3개 이상의 음표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 초견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없고 피아노 초견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 긴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악보를 되게 빨리 읽으셔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초견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말한 건 제 초견 실력을 얘기를 한 게 아니었던 거죠. 초견은 잘 못해도 악보는 좀 빨리 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렇게 지금 더듬더듬 초견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많이 이 곡을 들어봤었던 곡을 치는 거잖아요. 한 번도 연주된 적이 없는 현대곡을 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사후에 발견된 어떤 악보를 제가 아무도 연주된 적이 없는 한 적이 없는 그런 곡을 치는 게 아니고 이미 수많은 레코딩으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고 연주회장에서도 연주가 많이 돼서 제가 엄청 많이 들어본 곡을 제가 지금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악보를 애초에 읽을 때 화성이 좀 불협화음 같아 이러면 악보 자체가 불협화음으로 써져 있는 경우에도 다시 돌이켜서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초견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 영상을 다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악보를 습득하는 시간 자체는 선생님이 가르치셨던 다른 아마추어들보다는 빠르다고 선생님은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보면 되게 문제가 많은 악보 읽기 방식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단 이음줄 같은 거 이런 거 잘 안 들리거든요. 레코딩으로 들을 때 여기는 이음줄을 이 연주자가 이렇게 살려서 쳤구나 스타카토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스타카토가 아닌 경우 그리고 쉼표 이것도 되게 안 들려요. 쉼표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오른손은 쉼표가 아닌데 왼손은 쉼표다 이런 것까지 제가 막 다 인지를 하면서 레코딩을 듣는 건 아니니까
악보를 제가 잘 보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비창소나타 치면서 되게 많이 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잘 인지가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악보를 잘못 읽었는데 화성 자체가 제 귀에 안 거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냥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악보를 95%는 좀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악보 읽기지만 5%는 아예 틀리게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악보를 읽고 나서 손에 익히기 전에 누군가 한번 봐주는 게 필요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봐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악보 읽는 능력이 좀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한 번 그 악보 읽은 거를 잘못 읽고 그렇게 인지를 해버리고 나면 영원히 그냥 그렇게 악보가 보이는 기현상이 있습니다. 마치 나는 정말 열심히 프루프리딩을 했는데 이메일을 보내고 나면 오탈자가 또 발견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별개로 저는 제가 악보를 습득하는 능력이 전혀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세 곡을 칠 때 그 세 곡에 대해서 세 곡을 내가 친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바이올린은 제가 아직 워낙 초보 수준이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많이 없고, 그리고 바이올린은 대체로 음표들이 한 번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피아노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가 지금 또 뭘 잘못 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피아노를 세 곡을 들어가면 항상 굉장히 긴장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전히 제가 악보를 익히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 곡 칠 때마다 스트레스가 좀 많았는데, 가이드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레슨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틀리게 치면 봐줄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안도를 많이 느끼면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비슷한 맥락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인데요. 제가 오늘 포엔지를 제 친구랑 같이 해봤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더 어려운 게, 저 같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연주가 어떻게 진행될지 상상을 하면서 제 부분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레코딩으로 만약에 그 곡을 듣는다 치면 제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연주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곡이 다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제 파트를 어떻게, 언제, 어떤 식으로 구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악보를 이렇게 야매로 읽었을 때 합주를 하면 진짜 더 많이 큰일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는 그 역량, 그건 좀 논외로 하더라도 악보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항이더라고요. 악보 자체는 혼자 치는 것보다 좀 더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포엔즈는 제가 안 치는 거를 다른 제 파트너가 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그 간단한 악보를 박자를 맞춰가지고 제가 구사를 하는 게 엄청 천천히 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악보 읽기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통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별개로 포엔지 진짜 재밌습니다. 혹시 같이 포엔지를 할 수 있는 연주자, 친구분이 있다면 꼭 해보세요. 이거는 혼자 치는 거랑 전혀 차원이 다른 어떤 종류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피아노 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른 꼭지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재능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작곡 전공한 친구랑 첼로 리사이트를 보러 가게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인터미션 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첼로 곡을 들을 때 그 음표들이 개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는 절대음감 같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개 이름이 떠오를 것이다 이러면서 저한테 저희 집에 있는 전자피아노로 막 테스트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러면서 제가 막 개 이름을 다 못 맞췄죠. 어떻게 맞춥니까? 그런데 맞추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거는 트레이닝을 하면은 절대음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생각은, 내가 절대음감의 트레이닝을 받고 싶은가? 그런 게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음감이 만약에 타고나는 것이어서 절대로 트레이닝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내가 절대음감이 아니라는 것에 절대음감을 위한 어떤 애를 더 쓸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굳이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절대음감, 상대음감 이런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예시고요.
제가 이제 한 번에 최대 인지할 수 있는 음표의 수가 3개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더불어서 초견하는 것에도 자신이 없고 잘 못한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는 그냥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싶어요. 그러면 더 많은 곡을 더 빨리 익혀서 더 재밌게 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건 맞지만 그 이상의 이하의 의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능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막 재능이 있다고 내가 나 스스로 인식을 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타입의 사람은 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취미로 피아노 치는 사람이고, 어떤 그 재능의 영역에서 막 1점, 2점 막 촌각을 다퉈서 막 어떤 걸 이루어내야 되는 지점에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냥 제 귀에 들리는 피아노 연주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초견 못하는 거 사실이고, 어떤 식으로 제가 악보를 읽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제가 좀 더 많은 곡을 다양하게 도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능이라는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취미생 혹은 아마추어 연주자의 특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지된 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좀 어떤 의미에서 전시하는 게 나중에 제가 어떤 생각이 바뀌거나 이거보단 좀 더 나아졌을 때 저한테 되게 좋은 기록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갑자기 만들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재능이 없구나. 초견에 재능이 없구나. 인지를 했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나가는지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나중에 조금 요것들이 조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못 치는 곡을 끝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되게 잘 치는 연주를 찾아가지고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원래 이 곡이 사실은 이런 곡이랍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피아노가 뭔지, 뭐라고 이렇게 애를 쓰고 시간을 들이는지, 또 요런 현타가 찾아오는 시점인데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너무 좋아하는 그 사실 자체도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피아노랑 함께, 그리고 쇼팽 첫 도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